大家好,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쉽고 재밌게 중국어 기초어법을 싹 정리해드릴 중단기 강연주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第三节课,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자, 세 번째 시간의 주题呢, 주제는요.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원句, 그렇죠. 의문문 되겠습니다. 근데 의문문이요. 딱 생각하면 종류가 상당히 相当多,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 의문문들을요. 좀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차근차근 가져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은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잘 정리해서 우리 다음번 시간까지도 의문문 완벽하게 마스터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은 바로 第三节课 시작하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쉽게 사르륵 하고 까먹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我们生活比较忙嘛. 우리가 생활이 비록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 놓치고 가는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세 번째 시간 주제로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好,大家一起看图片. 여러분 같이 함께 그림 보시는 거예요. 你们看到了什么?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苹果. 뭐라고요? 苹果. 내가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굳이 쭈구리가 될 필요는 없죠. 모르면 이번 시간에 발음해보면서 익히면 그만인 거예요. 자, 사과는 苹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과라는 명사를 꾸며주세요. 그게 저희가 2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어떤 사과예요? 红红的苹果, 아주 빨간 사과고요. 사과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하나 있죠. 그럼 사과 한 개 어떻게 할까요? 一个苹果 한 개의 사과 수량사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나요?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这입니다. 是 한 개. 사과는 一个苹果. 근데 이 사과가요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자, 그럼 쩝쩝쩝 맛있다는 중국어로 뭘까요? 그렇죠. 좋아요. 뭐 하기에 좋아요? 먹기에 좋아요. 그래서 맛있다가 중국어로 뭐게요? 好吃 맛있다는 好吃. 그럼 갈게요. 한 개의 맛있는 사과는 어떻게 할까? 그렇지. 하나의 사과인데 이 하나의 사과가 아주 맛이 좋아요. 그러면 一个好吃的苹果. 오케이. 그럼 문장 나열할게요. 이것은 하나의 매우 맛있는 사과다. 중국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은 这입니다. 是 뭐예요? 하나의 一个 정말 맛있는 그렇죠. 很好吃的苹果 나열하시면 这是一个很好吃的苹果. 그래서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명사를 꾸며줄 때 수식하는 방법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근데 이 수식 구조의 순서를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개 무엇인데 이 무엇이 살이 쪄서 점점 뚱뚱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건 좀 너무 단순한 문장일 수 있으니까 우리 문장을 조금 더 다채롭게 바꿔보면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과 보기에 되게 맛있어 보인다. 우리 하나 사 먹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수로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맛있어 보인다겠죠. 자, 맛있어 보인다에서 조금 더 중심적인 내용은 맞아요. 맛있다라는 사실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느끼기에 맛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맛있다가 중국어로 뭐라고요? 好吃입니다. 그러면 보기에 어떠하다라는 전체적인 감정, 문장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부사어는 어디 들어갈까요? 好吃 앞에 가겠죠. 그렇다면 보기에 어떠하다 중국어로 뭐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쁜 여자나 남자가 이렇게 쑥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래서 위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게 되죠. 그 뉘앙스 그대로 문장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게요? 자, 우선은 봐야 돼요. 주요 내용을 보는 거야. 칸 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쭉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지. 아래에서 위로 쭉 이렇게 훑어 올라오는 모양새 뭔지 아세요? 맞아요, 여러분. 기상하다 할 때 기자가요. 쥐고요. 올라오셔야 되니까 뒤에 라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칸 플러스 쥐 라이 하게 되면 보아하기에라는 뜻이 돼요. 뭐라고요? 칸, 쥐, 라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보아하기에라는 부사어가 돼요. 그럼 문장 한번 나열해 보세요. 이 사과는요. 어떻게 할까요? 这苹果 또는 这个苹果 보아하기에 이래 보여요. 看起来 자, 보아하기 이제 어때요? 很好吃 문장 나열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这个苹果看起来很好吃 다시 읽어주시면요. 这个苹果看起来很好吃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봤을 때 굳이 이 문장에서 수량사를 쓸 필요가 있느냐 싶긴 한데 중국 사람들은 명사를 꾸며줄 때 이 수량사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문장을 보시면 어때요? 이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그 포인트는 在前边还是在后边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렇죠.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핵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개의 무엇, 세 개의 무엇이라고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강조하는 뉘앙스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특히나 这是과 같이 무엇이다라고 소개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수량사까지 멋지게 써주시는 게 더욱 좋겠어요. 오케이, 第二个图片, 두 번째. 爸爸和孩子们, 아빠와 아이들이네요. 그렇죠? 好,爸爸在干什么? 아빠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对, 자, 담배 피다 중국어로 抽烟 뭐라고요? 抽烟. 오케이, 근데 抽烟 연기가 뭉게뭉게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当然不好. 좋지 않죠. 그렇죠? 어디에 좋지 않아요? 나의 신체에 좋지 않아요. 그럼 내 신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좋지 않은 거니까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对身体 어떻게 해요? 不好. 그래서 몸에 좋지 않다고 중국어로 뭐예요? 对身体不好. 무엇이? 抽烟이라는 동작이 자 중국어에서 뭐뭐 하는 것과 같이 명사화 시킬 수 있는 표현 누가 있었지? 오케이. 동사 플러스 누구요? 흰백자 너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무슨 뜻 나타냈어요? 경성이죠. 오케이.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화를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이 문장에서 주어 자리니까 여기를 꼭 명사화 시켜야만 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为什么? 왜일까요? 중국어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 단어들이기 때문에 동작 자체도 어디요?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抽烟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생략해버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담배 피는 것들 다 나와 할 때 그때 담배 피는 것들은 抽烟的가 되는 거고요. 담배를 피는 동작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주어 자리에 동사 쓰자. 발음 한번 넘어갈게요. 흡연이요 몸에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抽烟对身体不好. 여러분 어법 기초에 있어서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토익 시험 풀 때 이거 어떻게 맞았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감이 이게 자연스러워. 감이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물론 그 감이 되게 독이 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 감이라는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문장을 풀어내고 읽어나가는데 어느 정도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감을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상황이 지금 중국어를 쓰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보다 자기가 많이 말해서 듣고 말하고가 많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오케이, 요거는 흡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애들 표정이 어땠어요? 그렇죠. 굉장히 不喜欢, 좋아하지 않죠. 그럼 요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아이들은 아빠가 담배 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좀 더 쉽게. 아이들은요.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를? 아빠는 아빠인데 어떤 아빠를? 그렇죠. 담배 피는 아빠를.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오케이. 우선은 담배 피는 아빠가 중국어로 어떻게 돼요? 오케이. 抽烟的爸爸. 오케이. 이 抽烟的 하는 빠바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不喜欢. 누가요? 우리는 이라고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我们 나열하시면 我们不喜欢 누구? 抽烟的爸爸 나열하면 我们不喜欢抽烟的爸爸 였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마지막 最后一张图片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막 힐링이 되고 행복해. 자, 这是什么? 이거 뭐예요? 对,都是我最喜欢的 제가 가장 사랑하는 钱 돈이에요. 근데 돈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아주 많은 양의 돈을 뭐라 그러게 해요? 쉽죠? 很多 또는 许多 앞에 붙여버리면 많은 양의 복수가 됐어요. 很多钱 그러면 많은 돈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면 조금 말을 바꿔서 이 돈들 다 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게 해요? 차근차근 할게요. 이 문장의 동사수로는 뭘까요? A는 곧 B 입니다. 이기 때문에 동사 누구 쓰는 거예요? 오케이, 是 써주시면 되는 거죠. 왜요? 이 친구는 이 꼴의 의미를 나타내니까요. 그렇다면 제 것은 뭐라고 표현하게 해요? 여기서 제 것은 뭐의 줄임 표현인 것 같으세요? 앞에 이 돈들은 나의 돈입니다를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나의 돈이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나의 我的 무엇이에요? 돈이니까 중국어로 钱 되겠죠? 오케이, 我的钱 그러면 저의 돈인데 우리 앞에서 돈을 언급할 거거든요. 그럼 누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굳이 나의 돈 하지 않아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요거 我的가 뭐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것 중국어로 뭐예요?
다 더, 니 거 중국어로 뭐예요? 니 더. 그럼 마지막이요. 이 돈들은 뭐라 그럴까요? 오케이, 영어도 복수 나타내려면 s 붙여서 스 나타내듯이 중국어도 스 발음 붙여주시면 되죠. 这一些 약간의 钱 돈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돈들은 这些钱 모두 다 또입니다. 是 누구 것? 我的 세 번 반복하고 기분 좋은 문장을 반복해보고 3강으로 넘어갈게요. 이 돈들 다 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这些钱都是我的 뭐라고요? 这些钱都是我的 였어요. 자, 여러분들아 기분 좋아졌어. 3강 시작할게요. 这节课 이번 시간에는요. 我们要学什么? 저희 무엇 배우기로 했어요? 对, 疑问句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했어요. 자, 의문문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중국어는요. 의문문이 너무 쉬워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바꾸시면 되고요. 의문문을 만들고 싶으면 문장 끝에 그냥 의문문을 나타내는 그 단어들만 탁탁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누구일게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도 이 말은 다 들어봤죠. 니하오마는. 그렇죠? 니하오마는 다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니하오마가 직역하면 뭐예요? 너 잘 지내니? 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의문문인 거죠. 문장 끝에 누구 붙었어요? 마 붙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는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 문장 뒤에다가 뭐만 빡 붙이면 의문문이 돼요. 마 하나 붙이면 의문문이 돼요. 대표적으로 마가 있고요. 러마, 시마 있고 바, 너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다 뭐예요? 이 친구들이 모두 다 문장에 바로 뒤에 붙게 되는 그 내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친구들만 알면 웬만한 뉘앙스의 의문문은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저희 첫 번째 1탄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그 밖에 어렵지 않겠죠. 정반 의문문 뭐겠어요? 한국어도 다 있죠. 밥 먹을래? 라는 문장도 있지만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라는 문장도 있잖아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정반 의문문 형태랑 그 다음에 예문에서 다루게 될 건데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항상 가장 문제되는 그러한 선택의 여지를 줄 때 쓰는 의문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 밖에 이 의문문과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틀리시는 질문 5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준비 운동 很重要. 준비 운동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틀려도 좋아요. 단어 모르면 한국어로 써놓으세요. 또는 사전을 찾아보고 막 쓰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번역기를 돌려서 그걸 한번 그대로 따라 써보셔도 좋아요. 그 이유는요. 한 번 정도 그래도 써봐야지 뒤에서 막 굉장히 많은 예문들을 이야기할 텐데 어느 정도 정신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준비운동 6문장은 써보시고 시작하길 바랄게요. 그렇다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 1시간 정해놓고 쓰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최대 10분 정도만 설정을 해놓으시고 시에비엔 한번 써보신 후에 再听课 수업을 들어보시길 바래요. 이번 시간 주제 뭐라고요? 이원쥐. 그렇죠. 의문문의 형태 중에 1탄이 되겠고요. 우리 우선 의문문의 좀 큰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동작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 안 그래? 하고 동작 자체의 뉘앙스를 물을 때 쓰는 의문문 형태가 있고요. 특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 궁금한 부분을 딱 물어야 될 때 써야 되는 의문문 형태가 있어요. 자, 지금처럼 칸 도피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밥 먹니? 라는 동작 자체를 물으려면 어떻게 물어요? 오케이, 你吃饭吗? 라고 물어요. 吃饭吗? 이때 문장 끝에 누구 있어요? 마 보이면 내가 앞에 내용 뭔지 몰라도 무조건 얘는 무슨 문장이에요? 의문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금처럼 말을 붙여서 의문문이 되는 경우는 무엇을 강조하는데요? 오케이, 동사, 수로, 여부를 묻는 거예요. 특정한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동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궁금해서 묻는 게 마고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동작을 한다 안 한다로 얘기를 할 테니까 마지막 그래? 정말이야? 라는 뉘앙스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형태의 의문문과 다르게 만약에 吃饭吗? 밥 먹니? 라고 물었어요. 그럼 대답해 볼까요, 우리 여러분? 吃饭吗? 라고 물었을 때 밥 먹어 라고 대답하려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오케이, 마로 물은 문장은 누구만 버리면 대답이 돼요? 마만 버리면 무조건 대답이 되는 거예요. 吃饭吗?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밥 먹어는 대답 어떻게 해요? 吃饭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다시 묻겠죠. 吃什么? 뭐 먹는데? 라고 물을 거예요. 그렇죠? 吃什么? 뭐 먹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바꿔서 물은 거겠죠. 그럼 여러분은 요 자리에다가 답을 콕콕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같이 什么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라는 의문대명사죠. 오케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바꿨어요. 의문대명사를 사용해서 물은 의문문은 뭐예요? 특정적인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그 부분을 의문대명사로 묻는 거겠죠. 언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내용을 물을 때는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의문대명사를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 1탄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문장 끝에 붙는 그렇죠. 의문문을 나타내는 조사랑 수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정반이랑 선택 의문문에 대해서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의문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났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끝이고요. 각각의 의문대명사가 어떠한 뉘앙스를 나타내는지만 한번 뒤에서 쭉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우선 당연히 첫 번째는 누가 되겠어요? 모든 문장에 붙어서 의문문을 나타낼 수 있는 누구요? 마 되겠죠, 그렇죠? 마만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의문문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의 특징은 뭘까요? 마의 특징 하나만 볼게요. 요거 발음해 보시면 니 하오마가 돼요. 뭐라고요? 니 하오마 무슨 뜻이에요? 너 좋으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서 야, 너 좋으니? 하고 물으면 뭐야 하고 욕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걸 좀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뭐가 돼요? 너 잘 지냈니? 라고 안부를 묻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 문장 안에 답이 다 숨어 있어요. 마 의문문은요. 반드시 어디에 붙어야 되게요? 반드시 어디요? 오케이. 줄여 쓸게요. 반드시 완벽한 문장에만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삐리리 삐리리 샬라 샬라라 마 하고 물으면 대답할 때 여러분 쫄지 말고 누구만 버리면 대답이 되는 거예요? 마만 버리면 사실 대답이 돼요. 그래서 들을 때 어디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수로 여부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왜요? 중국에서 말하는 완벽한 문장은 뭐가 있는 문장을 완벽한 문장이라고 해요? 오케이, 주된 의미가 있는 수로가 있는 문장을 완벽한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맞나 틀리나, 이 의문문이 맞나 틀리나 보려면 이 문장에 뭐가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장에 수로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술어라는 박스 안에는 어떠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술어라는 박스 안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들어있을 거예요. 예문 볼게요. 너 책 보니?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你看书吗? 오케이, 你看书吗? 너는 보다 책을 의문문이네요. 대답해 볼게요. 책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 책 본다라고 해야 되니까 我看书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문장을 좀 줄여서요. 看书吗? 틀린 문장이에요, 이거? 看书吗? 틀렸어요? 当然不是, 당연히 아니죠. 왜요? 누가 있어요? 보다라는 동사수로 존재하고요. 보니 책을 책 봐? 하고 주어 생략해서 물을 수 있죠. 이 문장도 맞는 문장이에요. 똑같이 카마 역시나 무슨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에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봐?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동사수로, 형용사수로만 있으면 모두 완벽한 문장이 되지만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의 문장을 표현하려면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가 모두 있는 문장이 좋긴 하겠지요. 오케이,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내가 말하는 문장이 맞나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 문장 안에 뭐만 있으면 되겠다? 수어만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쫄지 말고 우리 항상 예문을 많이 보는데 난 저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걱정 다 버려버리고 한 번씩만 발음 크게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자, 사랑방 손님 갈 때 손님 중국어로 보다 오케이, 객인客人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로 찾아서 라이 되겠네요. 무슨 뜻이에요? 오라이, 나한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오십니까? 중국어로 뭐예요? 客人来吗? 오케이, 이 문장 뚜이 할수 보뚜이 맞아요, 틀려요? 当然对, 당연히 맞죠. 왜? 누가 있으니까? 수로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대답할게요. 손님 오세요? 客人来吗? 대답 어떻게 할까요? 누구만 버리면 돼요? 마만 버리면 되죠? 손님 와요? 客人来. 이것도 길어. 그럼 줄입시다. 손님 오세요 하고 물었을 때 와! 라고만 대답하시면 되죠. 오다라는 동사 라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客人来吗? 손님 오세요? 하고 여쭤봤는데 손님이 안 와요. 그럼 뭐라 할까요? 자, 부정 뭘로 할까요? 客人来吗? 손님 오세요 했을 때 不来가 맞을까요? 没来가 맞을까요? 오케이. 손님은 아직 오지 않았죠. 앞으로 오지 않으실 거죠. 하지 않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맞는 거예요? 뿌, 아니 불비 할 때 뿌가 맞는 거죠. 그래서 손님 오지 않습니다. 중국어로보다 客
客人不来가 되겠죠? 오케이, 客人不来되겠습니다. 요때 주어다 생략하고 수로만 얘기해도 네, 맞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야, 너 오늘 출근 안 해? 어떻게 물을까요? 출근하지 않으세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까? 우선은 출근하다라는 중국어가요. 몸을 일으켜서 가야 되니까 윗상자를 써요. 발음만 쓸게요. 출근하다라는 동사는 上班이에요. 출근하니? 하고 물으면 上班吗? 근데 우리가 묻는 거 뭐야? 출근 안 하니? 인 거죠. 그러면 요 동작 자체를 뭐 해줘야 돼? 부정해야 되죠. 그럼 부정하면 누구?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 안 할 거기 때문에 누구 써야 돼요? 오케이, 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 뒤에 몇 성? 4성 오면 뿌 몇 성으로 바뀌어요? 2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출근 안 해? 두 번 반복. 不上班吗? 뭐라고요? 不上班吗? 뭐라고요? 不上班吗? 그럼 갈게요. 너, 니, 오늘 今天 출근 안 하니? 不上班吗? 오케이, 니 今天不上班吗? 대답. 마만 버려. 동사수로만 얘기해도 돼. 你今天不上班吗? 대답은요. 上班 또는 不上班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上班 또는 不上班 이었습니다. 갈게요. 요 문장의 수로는 누구? 好看입니다, 여러분. 好看 무슨 뜻이게요? 오케이. 好가요. 칸을 꾸며줬고요. 이 친구는 형용사 수로예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가 좋다니까. 책이 보기 좋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볼거리가 많고 당연히 뭐가 있는 거야? 재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재미있다. 볼거리가 재미있다가 중국어로 뭐래요? 好看. 자, 보기 좋다니까 지나가는 여자나 남자가 예쁘다, 멋있다도 뭐라 그럴 수 있어요? 好看. 문장 해석할게요. 那本小说. 양사죠, 책세는. 야, 그 소설책 好看吗? 재밌어? 하고 물었어요. 이 문장 맞는 문장이죠. 형용사 수로 있으니까. 대답은요? 재밌어. 好看. 재미없어. 오케이. 상태를 부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不好看. 오케이. 다시. 那本小说好看吗? 긍정이면 好看. 재미없으면 不好看. 오케이. 끝. 그래서 마자 의문문에는 동사수로도 갈 수 있고 형용사수로도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 정리할게요. 마는 당연히 어디에 뒤에 붙어야 돼요? 완벽한 문장 뒤에 붙으셔야 돼요. 중국어에서 말하는 완벽한 문장이란 누가 있는 문장? 오케이. 수로가 있는 문장.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샬라 마라고 물으면 우린 대답할 때 뭐만 버려요? 마만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문장 끝에 마는요. 성조가 없어요. 경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물을 때는 왜? 하고 올려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이 마라는 한자 자체가 의문문을 나타내는 조사기 때문에 굳이 끄듬을 꼭 올리지 않아도 마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원주인 거예요. 그래서 꼭 올리지 않아도 되고요. 살짝 올리거나 내리셔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물론 회화에서 특히나 아주 친한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끄듬만 살짝 올려서 이 취라고 묻는 것 자체가 가니라는 뉘앙스를 나타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법을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마음 의문은 당연히 대답의 질문 속에 숨어 있죠. 그 다음에 의문대명사와 함께 쓰이지 못한대요. 왜일까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의문대명사 누구 있어요? 무엇이라는 표현 누구 있지? 오케이. 什么라고 있습니다. 什么라는 무엇하고요. 입니까?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마 하고 같이 쓰이지 않는데요. 왜게요? 왜 같이 쓰이지 않을까? 얘네들. 같이 쓰이면 좋을 텐데. 문장 안에 이미 너 뭐 먹을 거야 할 때 무엇 자체가 들어있으면 뭐가 돼요? 의문문이 되죠. 근데 굳이 의문문을 나타내는 조사 말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 当然不用.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의미가 중복된다 그래서 의문대명사랑 함께 안 써요. 그다음 마지막 마. 아까 요거 있었죠? 출근 안 해? 중국어로 뭐였어요? 不上班吗? 안 먹을 거야? 不吃吗? 不삐리리吗? 하지 않을 건가요? 라는 형태도 참고해 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요게 마의 모든 내용이었거든요. 끝났어요. 근데 저희 지금까지 한 게 다 뭐예요? 지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왜 앞으로 안 하니? 물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를 봐요. 이 진짜 되게 행복한 상태 아니에요? 표정이 그냥 눈이 풀렸잖아. 이런 경우 언제 있어요? 밥 먹을 때는 그냥 미친 듯이 눈이 막 번쩍번쩍거려서 먹어. 근데 배가 불렀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할 때 그 표정. 이런 사람 할 때 너 밥 먹니? 라고 물으면 그 또라이죠, 여러분들. 그럼 뭐라고 물어야 돼요?
밥 먹었어? 하고 물어야겠죠. 누가 봐도 밥을 먹었으니까. 그럼 뭐라고 물을까요? 오케이, 이 동작이 이미 뭐가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료를 나타내는 어떠한 형태의 문장이랑 같이 단어랑 써줘야 돼요. 완료의 러. 오케이, 그러면 밥 다 먹었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나 밥 다 먹었어. 我吃饭了. 그러니까 나 밥 다 먹었다죠. 그러면 나는 밥을 다 먹었을까요?는 중국어로 뭘까요? 이게 약간 미친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我吃饭了吗? 그러면 완벽한 문장 뒤에 마가 붙었으니까 의문문이 되죠. 그럼 똑같아요. 너 밥 다 먹었다는 중국어로 뭐예요? 你吃饭了. 너 밥 다 먹었니? 你吃饭了吗? 그렇죠. 우리가 맨날 듣고 와 엄청 웃겨 저 발음 이상해 했던 그 물음이 중국어로 뭐예요? 밥 먹었니? 你吃饭了吗? 그럼 대답을 해볼게요. 你吃饭了吗? 야, 너 밥 먹었어? 하고 물었을 때 대답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만 버려야 돼요? 마만 버려야지 완벽한 문장인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해줘야 돼요? 완료를 나타내는 러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吃饭了吗? 식사하셨어요? 저 밥 먹었는데요. 我吃饭了. 아니요, 밥 못 먹었어요. 배가 등딱지에 붙을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지만 중국어로 어떻게 해요? 밥 못 먹었대요. 안 먹을 거야가 아니라 못 먹었대요. 그럼 누구 써야 돼요? 못 먹었대요. 누구 써야 돼요? 没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같이 중국 사람이 吃饭了吗? 라고 물었는데 不吃 이러면 밥 먹었니? 하고 물었는데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는데. 자, 了吗? 라고 물으면 부정은 반드시 뭐로? 没로 해야 되는 거예요. 吃饭了吗? 대답할게요. 먹었으면 吃了. 못 먹었어요. 뭐라고요? 没吃 또는 没有吃또 거의 다시 한번 부정만 吃饭了吗? 没吃 또는 没有吃. 오케이. 자, 그래서 마 완료 나타내면 문장 끝에 마마 붙이는 게 아니라 러마 붙여주면 되고요. 해석해 주세요. 是吗? 중국어로 뭐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是이 무슨 뜻이죠? 우리? 그렇죠. A equal B라는 뜻이죠. 그래서 A는 곧 B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거 언제 가장 많이 쓸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가장 많이 쓰지? 택배를 시켰어요. 그렇죠? 택배 기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를 찾아요. 그때 뭐라고 물어요? 당신이 현주세요? 라고 묻죠. 너가 곧 현주이니? 라고 묻는 거죠. 어떻게 볼게요? 你是 현주마? 오케이. 그래서 그렇습니까가 실마고요. 여기 보면 문장이 다 끝나고 문장 마지막에 마만 붙인 게 아니라 실마만 붙였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지각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주예요? 그래요? 라는 문장이 되죠. 이건 뭐예요? 확인하는 반문인 거죠. 그래서 是 삐리리마 형태도 되고요. 완벽한 문장 뒤에 是吗만 붙어서 그래요? 하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갈게요. 빨리 해석할게요. 你是 뭐라고요? 발음? 英国人吗? 오케이. 너는 이냐 무엇이냐? 영국인이냐? 금발만 보면 다 미국인 아니면 영국인이니까 你是英国人吗? 라고 물었어요. 자, 그때 대답. 맞으면 我是英国人. 이것도 길어. 동사만 얘기하면 是.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아니면 오케이. 是는 무조건 부정이 누구밖에 없어요? 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다. 중국어로 뭐예요? 不是. 아닙니다. 뭐예요? 不是. 네가 현주냐? 왜 기분 나쁘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不是. 그쵸? 흔하. 너 중국 사람이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니다. 不是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실 것 하나. 소위 중국에서 말하는 yes 개념은 누구예요? 是. no 개념은 뭐예요? 不是이고요. 좋아요. 동의하는 건 뭐예요? 만족스러운 거죠. 好. 싫은데 不好가 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영화 볼래? 대답 뭐라고 할까요? 싫어요. 不好. 그쵸? 흔하.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야, 이거 네 핸드폰이야? 맞아. yes니까 是인 거죠. 그쵸? 흔하. 넘어갈게요. 우리 모 프로그램에서 쉬마 많이 했죠. 그죠? 쉬마 그때 그 쉬마가 사실은 뭘 말한 거예요? 뭘 듣고 따라한 거예요? 쉬마를 듣고 따라한 거니까 어디 가서 부끄럽게 쉬마 하고 웃지 말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렇습니까? 중국어로 뭐라고요? 쉬마. 그래요? 쉬마. 문장 쫘르르르 얘기하고 끝에 쉬마 하나 붙이면 앞에 내용 맞습니까? 하고 묻게 되는 거죠. 갈게요. 좋아해? 좋아해.
like죠, 요거 여러분. 내가 영어 쓰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 쓰는 거 거의 다 알아봐요. 왜요? 쉬운 것만 쓰거든요. 자, 좋아하다. 중국어로 뭐예요? 喜欢. 그러면 喜欢看. 그럼 뭐예요? 즐겨보다가 되는 거예요. 동사랑 한 덩어리가 돼서 오케이, 얘는 조동사니까요. 조동사, 동사 형태니까요. 즐겨보다 喜欢看. 무엇을? 中国电影. 중국 영화 즐겨보니? 아, 그래? 是吗? 연결하시면 어떻게 돼요? 你喜欢看中国电影是吗?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에 내용 맞니? 꼭 문장 뒤에만 붙어야 되는 건 아니고 앞에도 붙을 수 있대요. 물어볼게요. 읽어볼게요. 是吗有什么好办法? 이거 무슨 뜻일까요? 是吗有什么好办法? 반 뜻 알려드릴게요. 처리하다. 파 법, 방법. 그러면 办法가 한 단어인데 办法 무슨 뜻이게요? 처리법 되겠죠. 그래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办法. 근데 지금 이 办法를 누가 꾸며줬어요? 그렇지. 한 글자짜리 형용사는 바로 꾸며줄 수 있죠. 좋은 방법. 중국어로 뭐예요? 好办法. 근데 이 덩어리를 누가 꾸며줬어요? 什么가 또 꾸며줬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슨 좋은 방법이 뭐예요? 什么好办法. 동사수로 어디 숨어있지? 有 앞에 있겠죠? 그러면 있어? 무슨 좋은 방법이? 有什么好办法? 네라면요. 무슨 뜻일까요? 是吗有什么好办法? 是吗有什么好办法? 무슨 뜻이에요? 아, 그래요? 무슨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상대방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是吗 쓰지 말고 是吗 써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마에 대한 거 다 끝났고요. 마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마구잡이로 슉슉슉 쓸 수 있는 조사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문장 끝에 뭐만 붙여요? 마만 붙이면 되고요. 중국 사람이 마로 물으면 대답할 때 마만 버려버려요. 근데 만약에 배가 불렀어. 이미 이게 또 강의를 여기서부터 보면 배가 불렀어 이러면 저 선생님이 설마 어머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밥을 허벌나게 많이 먹었어, 그치? 그래서 배불러 이러고 있는데 밥 다 먹었니? 라고 물을 때 완료 형태를 물을 때는 우리 어떻게 묻자고요? 문장 끝에 말 붙인 게 아니라 러마 붙이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습니까? 중국어로 뭐라고요? 是 삐리리마 또는 변형된 형태로 뭐예요? 문장 끝에 是마 붙이시면 뭐가 돼요? 반문하는 그래요? 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의 친구가 2명 있거든요. 역시나 한 글자짜리 조사고요. 문장 끝에만 붙이면 의문문이 돼요. 우리가 항상 할래?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하고 진짜 물을 때도 있지만 그치? 그런 거 맞지? 하고 추측이라든가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 갈 거지? 그치? 하고 물을 때 그때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요. 그럼 그때는 누굴 쓰게 해요? 오케이, 얘만 기억해줘요. 발음은 바예요. 발음은 바예요. 발음은 바예요. 발음은 바예요. 경성이에요. 바만 붙이면 뭐가 돼요? 추측이나 동의가 돼요. 너 밥 먹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려. 그러면 야, 너 나랑 통화하는데 집중 안 하지? 너 밥 먹지? 할 때 그 밥 먹지가 중국어로 뭐예요? 你吃饭吧. 그러면 뭐예요? 밥 먹는 거 맞지? 가 되는 거예요. 역시나 완벽한 문장 뒤에 붙기 때문에 이 친구만 버리면 뭐가 돼요? 대답이 되는 거예요. 한 명 더 있어요. 이 친구도 역시나 경성이고요. 발음도 간단해요. 발음은 너, 발음은 너, 발음은 너가 돼요. 역시나 문장 끝에 붙이시면 돼요. 이건 언제 쓰느냐? 한국어랑도 비슷해. 는, 너는, 걔는, 그는, 핸드폰은 그 상대방의 뭐예요? 존재가 어디 있는지 또는 상대방의 의중을 걔가 물었어. 야, 나 이번 주에 갈 건데 넌? 하고 물을 때 상대방의 의중을 물을 때 쓰는 게 누구예요? 는이에요. 그렇죠? 이 친구는 지금 보면 점선이죠. 실선이 아니라 왜일까요? 마랑 바는 완벽한 문장 뒤에 붙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너는요. 누구 뒤에만 붙어요? 어떤 대상의 존재나 의중을 묻기 때문에 명사 뒤에 붙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현주는 아주 간단해요. 현주너 끝이에요. 정류장은 정류장너, 핸드폰은 手机너 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문장 끝에 마 또는 바 또는 너 붙여서 의문문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 여기는 약간 쉬어가는 타임이니까 정신줄 놓고 그냥 한번 슬슬 보세요. 바가 쓰이는 형태 알려드릴게요. 수영을 해요. 여여. 수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진입하겠죠. 누가? 쇼에 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다가 진쇼예요. 어디에?
耳朵里 이거 장소 명사인데 어떤 장소에 물이 들어갈까요? 보통 배꼽에 물이 들어가지는 않죠. 귀에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耳朵里进水了吧? 그럼 뭐예요? 야, 너 귀에 물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추측한 거죠. 그때는 마로 묻는 게 아니라 바로. 자, 그러면 대답 갈게요. 대답만. 耳朵里进水了吧? 그러면 대답 어떻게 할까요? 누구만 버리면 돼요? 바만.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면 들어갔어요. 进了 또는 进水了 그래주면 되고요. 안 들어갔어. 그러면 이미 발생한 일이니까 没进 또는 没有进 하시면 되죠. 그렇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반은 하시죠, 했죠 하고 추측이나 동의를 나타내요. 자, 요거는 아까 뭐였어요? 너였어요. 그렇죠? 명사 뒤에 붙어요. 흰 백자 더가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뒤에 누가 온다는 거야? 오케이, 명사가 온다는 거야. 그렇지? 我的钥匙呢? 저 항상 그래요. 물건 찾다 보면 제가 항상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디 밥 먹고 나오거나 뭐 갔다 오면 꼭 한 번씩 가방에서 열쇠랑 핸드폰은 꼭 확인해요. 어디든지 놓고 오는 습관이 있어서. 어쨌든 야, 내 열쇠 어디 있지? 할 때 그때 내 열쇠 어디 있지? 가 중국어로 뭐예요? 我的钥匙呢? 하시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나 의중을 물을 때 써요. 아주 간단해요. 이 표현은. 자, 그러면 이거 갈게요. 깐,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깐, 하다라는 동사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明天 내일, 너 있잖아. 干什么? 뭐 하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 我 어디서? 在家里. 얘 부사어예요. 전치사죠. 집에서 뭐예요? 休息, 쉬어요. 너는 중국어로 뭐예요? 너. 그렇죠. 그래서 그 영어 배우면 항상 Hi,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 똑같이 니하오마? 라고 물었을 때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뭐예요? 난 너무 잘 지내요. 중국어로 뭐야? 我很好. 물어야지. 싸가지 없게 나 혼자만 나 잘 지내 하고 끝내고 가면 안 되니까. 너는 중국어로 뭐예요? 나. 자, 가볼게요. 니하오마? 라고 했을 때 我很好. 물어. 너. 그렇죠. 很好. 그때 쓰는 게 바로 너였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받고 다시 되물을 때 쓰는 게 누구다? 너. 요 문장 너무 좋으니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대표해주세요. 답해줘요. 물었는데 아무 대답 없이 공명만 들려면 저 약간 미친 언니가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明天你干什么? 내일 뭐 하세요? 我在家里休息. 你呢? 我也在家里休息. 저도 집에서 쉴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문장 끝에 붙이는 걸로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궁금해요? 마. 추측이에요? 마. 그 다음에 의중이나 존재를 받아서 다시 되물을 때는 너만 붙이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로를 가지고 이제 놀 건데요. 저희가 1탄이 수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의문문이었잖아요. 그렇죠?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수로 가지고 노는 건 더 쉬워요. 금방 마무리할 거예요. 자, 똑같이 가요.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래, 안 그래? 추워, 안 추워? 하고 묻는 거죠. 중국어도 똑같이 술어를 정반으로 나열하면 이미 의미상으로 굳이 마, 바, 너가 없어도 의미상 전달이 어때요? 둘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마, 바, 너가 없어도 뭘 만들 수 있어요? 의문문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정반이기 때문에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반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 안 가, 취, 부, 취. 이거 뭘까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가 뭐야? 是. 아니다가 뭐야? 不是. 그래서 그래, 안 그래가 중국어로 뭐예요? 是不是인 거예요. 그렇죠? 추워요, 안 추워요? 冷不冷이고요. 여러분, 우리도 먹을래? 또 많이 쓰지만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정반 의문문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주 약간 뉘앙스상의 차이가 있다면 정반 의문문은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상황에서 물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난 전혀 안 추운데 혹시나 딴 사람 추운가 싶어서 물을 때는 冷不冷이라고 물어요. 근데 밖이 정말 추워요. 막 애가 막 오돌돌돌 떨면서 들어와. 이때는 뭐라고 보통 물어요? 중국 사람들은 你冷吗?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을 때는 말을 쓰고요. 정말 내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보통 정반음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 가지 형태를 많이 쓰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국한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것만 좀 참고해 주세요. 바로 할게요. 가, 안 가? 취, 부, 취. 너 내일 가, 안 가? 你明天去不去? 你明天去不去? 이해요? 아니에요? 인도 사람? 인도 사람? 印度人? 印度人?
인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녀들은 갈게요. 그녀들은 다만 그래? 是 안 그래? 不是 인도 사람? 인도人 나열하면 他们是不是印度人 뭐라고요? 他们是不是印度人 넘어갈게요. 자, 중국의 사발면이 중국어로 뭔지 아세요? 중국의 사발면 뭔지 알면 여기 안 앉아있죠? 사발면 이번 시간에 뭔지 알아나요? 면인데 어떤 면이에요? 方便 너무 편리한 면이에요. 그래서 편리면이 사발면이거든요. 중국어로 方便面이라고 해요. 그래서 方便은 편리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럼 갈게요. 椅子 의자죠. 这个椅子 이 의자. 这个椅子 이 의자 있잖아요. 方不方便方不方便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의자 편해요? 안 편해요? 라는 뜻이 되고요. 요거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方便이 한 단어인데 굳이 얘를 쪼갰죠. 오케이. 단어가 두 글자일 때 정반 의문문으로 만들게 되면 A, B라는 글자를 쪼개서 뒤에서 주된 의미를 나타내니까 뒤에 건 쪼개지 않고 앞에 건 쪼개서 A, A, B라 그래요. A, A, B. 그래서 좋아해, 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안 좋아해? 어떻게 물어요? 喜不喜欢 그렇죠? 그 다음에 이뻐, 안 이뻐? 소개팅 할 때 못한 뭐라고 어떻게 물어요? 好不好看? 편리해, 안 편리해? 方不方便? 입에 익히 넣으셔야 돼요. 方不方便? 好不好? 喜不喜欢? 好不好看? 이었어요. 그럼 갈게요. 你喜不喜欢? 좋아해, 안 좋아해? 뭐 하는 것을? 吃뭘? 辣的 매운 그 무언가를 먹는 걸 즐겨해, 안 즐겨해? 라는 문장이고요. 요거 문장 구조 살짝만 쪼갤까? 주어는 첫 번째, 니 좋아해, 안 좋아해? 뭐 하는 거? 이 동사 하는 걸, 동사의 뉘앙스를 만들어주는 조동사. 오케이, 조동사였어요. 그 다음 동사 뒤에 누구 와요? 목적어.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조동사가 있을 땐 뭘 나타내요? 동작하는 뉘앙스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정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정반으로 바꿔요? 조동사를 정반으로 바꿔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묻는 게 아니라 즐겨 먹어, 안 즐겨 먹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가 긍정, 부정 정반으로 바뀌어요. 발음하고 넘어갈게요. 너 즐겨 먹어, 안 즐겨 먹어 무엇을? 매운 것을. 그러면 你喜不喜欢吃辣的你喜不喜欢吃辣的你喜不喜欢吃辣的였어요. 정반 의문문인데 만약에 이미 발생했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완료 나타내는 러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긍정, 부정의 뉘앙스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정반 의문문의 완료 형태는 러, 没有라고 해요. 러, 没有 그래서 밥 먹었어? 안 먹었어?가 중국어로 뭐예요? 你吃饭了没有? 그렇죠? 걔 갔어? 안 갔어? 他去了没有? 그렇죠? 걔 왔어? 안 왔어? 他来了没有? 마지막 너 샀니? 안 샀니? 你买了没有? 오케이. 이때는 A, B라는 글자여도 A, B 형태로는 바뀌지가 않지요. 오케이. 자, 우리 아까 했죠? 마지막 정반 의문문 다음에 마지막 선택 의문문 있었다고. 선택 의문문 아주 쉬워요. 선택 의문문 요 친구만 알아두시면 돼요. 누구요? 아니면이라는 의미의 还是. 중간에 요 친구 들어가 있으면 A 아니면 B 의문문이 돼요. 还是자체가 아니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나 뒤에 누가 붙지 않아요? 마가 붙지 않는 거예요. 마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还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저는 그래요. 짜장면 진짜 좋아하고 짬뽕 밥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데 야,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할 때 할게요. 짜장면은 중국어로 뭐라 그럴까요? 짜장면은 짜 튀겨요. 뭘? 장을. 짱. 그래서 짜장면 중국어로 뭐게요?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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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짜장면에다 또 성조서 짜장면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짜장면이고요. 짬뽕은 오케이. 발음하면 炒马面이라고 그래요. 짬뽕은 炒马面. 요즘에 이마트 가면 초마면이라고 해서 저거 굉장히 인기가 많던데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쨌든 짬뽕은 炒马面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식 짜장면이랑 한국식 짜장면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중국은 이렇게 소스가 저렇게 걸쭉하고 많지가 않고 굉장히 뻣뻣하고 된 소스를 얹어줘요. 그래서 약간의 오이 같은 고명만 올려서 먹거든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식 짜장면 먹고 그렇게 맛있다고 많이들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케이. 어쨌든 你吃 넌 먹니? 뭘?
炸酱面 아니면 还是吃炒马面 그러면 앞에 동작할 거야, 뒤에 동작할 거야를 묻는 거고 여러분 요 문장 보면 동사가 어때요? 이양 같죠? 그러면 사실 뒤에 있는 동사 생략해도 돼요. 동사가 같을 때는 동사가 다를 땐 반드시 쓰시는 게 좋고요. 오케이. 그럼 대답할 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앞에 A 얘기하거나 B 얘기하면 되죠? 나 짜장면 먹을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我吃炸酱面. 나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요. 我想吃炸酱面. 조동사 붙여서 我想吃炸酱面 해도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살이 빠졌어. 나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 정말 부럽지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어느 것 모두 다 뭐예요? 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什么都 그 무엇도 다 不想吃 그러면 그 무엇도 다 먹고 싶지가 않아요. 我什么都不想吃 청순한 코스프레 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써먹어 보실 바래요. 我什么都不想吃 그래서 의문대명사랑 또랑 같이 쓰이면 굉장히 큰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희가 다 했고요. 배운 내용들 이제 질문을 통해서 싹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 잘 배웠나 한번 쑥쑥쑥 정리해 보세요. 가장 많이 틀리거나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갈게요. 있어요, 문장이. 你买不买这些水果?你买不买这些水果? 너 살 거야? 안 살 거야? 힘펜. 오케이. 이 과일들을 하고 동사를 지금 긍정, 부정으로 나열했거든요. 이 문장에 의문 대명사나 마가 없는데 의문문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장 긍정, 부정 나열된 뭐예요? 정반 의문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문문의 마나 의문 대명사가 굳이 필요가 없죠. 오케이.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시리 헷갈리거든요. 그거 놓치지 마시고요. 만약에 요때 수러 자리에 오는 글자가 A, B 두 글자라면 어떻게 해요? A, B, A, B 형태로 가야 되죠. 그래서 좋아해, 안 좋아해는 喜不喜欢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哪个 문장이 정확할까요? 어느 문장이 정확할까요? 他是不是你们班的老师吗? 그녀는 당신 반의 선생님인가요? 아닌가요? 이 문장 정확해요? 他是不是 그녀는 그래요? 안 그래요? 너희 반에 你们班的老师 당신 반의 선생님이 맞나요? 아닌가요? 틀리죠? 不对! 틀려요. 왜 틀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반의 문장 끝에 마?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말을 버리거나 아니면 정반의 문문을 是 삐리리 마 형태로 바꾸면 되죠. 아래 두 문장 읽고 넘어갈게요. 그녀는 당신 반의 선생님입니까? 아닙니까? 他是不是你们班的老师 또는 他是你们班的老师吗?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 요거 你喜不喜欢打羽毛球吗? 역시나 틀린 거죠? 정반 의문문이죠. 이때 주의할 건 뭐예요? 조동사가 동사 앞에 있다면 조동사를 정반 의문문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건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바꿔요? 말을 버리죠? 你喜不喜欢打羽毛球 또는 어떻게 바꿔요? 你喜欢打羽毛球吗? 하고 바꾸시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들리지 말자고요. 그 다음 야, 그녀도 수영을 배워? 자, 이때 수영이요 중국어로 여우여옹이라고 합니다. 수영은 여우여옹이라고 해요. 수영은 여우여옹. 오케이, 그러면 그녀, 예, 역시나 学不学 배워요, 안 배워요? 무엇을? 여우여옹, 수영을 하고 됐어요. 이 문장 맞나요? 对吗? 그녀도 수영을 배워야 안 배워요? 她也学不学游泳 맞아요? 틀릴 건 없어 보이죠? 틀릴 건 없어 보여요. 근데 이 문장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맞아요 하고 묻는 이유는 틀렸으니까 묻는 거죠.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아까 정반 의문문이 묻는 게 어떤 뉘앙스라고요? 전혀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 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도라는 뉘앙스 자체가 뭐예요? 이미 범위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묻는 뉘앙스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 중에요. 역시나, 예, 모두 다, 또, 정말 매우, 한 요 세 가지 부사가 들어가면 정반 의문문으로 표현을 안 해요. 요건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반 의문문은 예측하지 않고 묻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몰라서 묻는 의문문이 정반 의문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이때는 그냥 마로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만 붙여서. 그럼 갈게요.
你们都是不是韩国人? 너희 모두 다 기냐 아니냐 한국 사람이? 라고 물었어요. 또 있으니까 오케이. 정반응문으로 물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 붙여서 물으시면 돼요. 너희 다 한국 사람이니? 하고 물으시면 어떻게 묻는다? 你们都是韩国人吗? 또는 어떻게 할까? 또를 버리고 정반응문으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小林想 그리워하다 무엇을? 지아 집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 맞아요? 오케이. 흔 들어있으면 정반응문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로 물으시면 돼요. 小林很想家吗? 하고 小林很想家吗? 집을 그리워하다라는 표현 기억해 주세요. 여기다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바꿔 넣으면 누구를 그리워하다, 무엇을 그리워하다가 돼요. 나는 가족을 그리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我很想 가족 또는 너 가족이 그립니? 하고 묻게 되면 你很想家人吗? 하고 물어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13번이에요, 여러분. 한 문장의 조사 마 하고요. 의문대명사 什么 무엇이라든가 어디라는 날 함께 쓰일 수 있을까요? 마하고 무엇 어디라는 의문대명사가 함께 쓰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기로 했죠. 왜요? 의미가 중복되니까 굳이 같이 안 쓴다고 했죠. 근데 있잖아요. 나타내는 상황에 따라서 같이 쓰일 수도 있대요. 그림 보고 바로 갈게요. 지금 아파 보이죠? 그때 의사가 뭐라고 물어요? 你哪儿不舒服吗? 라고 물어요. 你哪儿不舒服吗? 얘는 의문문의 마고 얘는 의문 대명사 날이에요. 이 문장의 수로는 누구예요? 편하다 라는 슈프가 되고요. 뿌 슈프 그러면 편치 않다라는 수어가 돼요. 요거 뭐 묻는 거예요? 의문대명사가 여러분 쓰이는 건 왜 쓰여요? 의문대명사 어디, 왜, 무엇이 왜 쓰여요? 특정적인 내용이 궁금하니까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쓰는 게 의문대명사죠. 근데 의문대명사랑 마랑 같이 쓰이면 마가 이 전체 내용을 그냥 받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 전체 내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 어디가 불편하신 것, 너는 지금 어디가 편치 않은 거지? 하고 묻는 게 의문대명사랑 마랑 같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你哪儿不舒服吗? 그러면 뭐예요? 어디가 불편한 거와 이 사실이 맞니? 하고 묻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쓰일 수 있어요. 이때 의문대명사는 의문대명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같이 안 쓰였어요. 지금 어디 불편하세요? 你哪儿不舒服吗? 라고 물었더니 BMI 변비가 어마어마 여행이나 또는 유학 가면 여러분 변비약은 꼭 필수예요. 그죠? 변비가 그득그득 차서 너무 힘들어요. 자, 이 부분이 아픈 거죠. 그러면 너 여기가 어디가 아픈 건데?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의문대명사로 역할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你哪儿不舒服 하게 되면 너 어디가 아픈 건데?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신 게 맞죠? 하고 물을 때는 你哪儿不舒服吗? 가 되지만 그래서 저 안 좋아요. 不舒服라고 대답했을 때 어디가 아픈 건데요? 하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묻게 될 때는 의문대명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문대명사랑 마 같이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의문대명사랑 마가 같이 쓰이게 되면 뭐예요? 의문대명사가 더 이상 의문대명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 전체 내용을 받아요. 자, 15번까지 갈 건데 벌써 14번이네요. 갈게요. 好吗? 어때요? 怎么样? 어때요? 얘네들 해석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뭔 차이예요? 얘네 모두 다 삐리리 삐리리 好吗? 삐리리 삐리리 怎么样? 문장 끝에 붙여서 상대방의 의중을 물을 때 써요. 근데 두 개가 차이가 있을까요?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好하고 怎么의 차이를 보면 돼요. 好가 뭐예요? 좋다죠. 만족스럽다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마음에 드세요? 좋습니까? 만족스러우세요? 라고 물을 때 쓰는 게 누구예요? 好吗인 거고요. 객관적으로 어때? 하고 물을 때는 怎么样을 써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상대방의 의중이 물어보고 싶을 때 怎么样을 쓰는 거고 마음에 드세요? 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물을 때는 문장 끝에 好吗를 붙이는 거예요. 그치? 끝! 그리고 마지막에 好의 핵심 포인트는 만족스럽다에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로 상대방한테 부탁할 때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할 때 왜요? 그럼 내가 더 만족스럽거든요. 라고 부탁할 때도 好吗 써요. 예문 볼게요. 자, 明天天气好吗? 내일 날씨 좋습니까? 말 그대로 이 좋냐 상태를 묻는 거고요, 여러분. 这儿 여기요. 擦一下 한번 닦아주쇼. 桌子 탁자를. 오케이. 이 탁자를 좀 한번 닦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주시겠어요? 라는 뉘앙스를 누가 나타내요? 하엄마? 그럼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문장만 읽어볼게요. 여기 탁자 좀 한번 닦아주세요. 그러실 수 있나요? 중국어로 뭐예요? 这儿擦一下桌子好吗? 오케이. 그 다음에 你好吗? 너 잘 지냈니? 좋으냐? 만족스러웠냐? 묻는 거죠. 最近 요즘에 怎么样? 어때요? 하고 객관적인 상황 물을 때 怎么样? 마지막 我们晚上 우리 저녁에 一起 함께 去 동사 가서 뭐예요? 칸 봐요. 동사 무엇을 电影 영화 가서 보는 게 어때요? 하고 상대방의 객관적인 의사 물을 때 쓰는 게 누구다? 怎么样? 그래서 好吗는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好吗? 하고 묻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어때? 하고 묻는 땐 뭐예요? 怎么样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怎么样을 더 많이 기억해 주세요. 어때요? 怎么样 붙이면 끝인 거예요. 마지막 의미가 유사해 보이는 还是 하고 或者가 있어요. 还是 하고 或者 둘 다 뭐뭐 아니면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둘 다 접속사예요. 그래서 공통점은 선택 관계를 나타내요. 그리고 다 두 개의 개념을 나타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还是 아까 언제 쓰였어요? A 아니면 B, 짬뽕 아니면 짜장면 할 때 썼던 게 还是이고요. 或者는요. 오케이. 의문문에서 쓰이지가 않고요. 긍정문에서 쓰여. 还是의문문에서 쓰여요. 그래서 A 아니면 B 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 할 때는 还是 A나 B나 둘 다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를 얘기할 때는 或者라고 해요. 저는 중국에서 이 단어를 외울 때 이거 좀 비슷하지 않아요? 발음이? 或者 혹자는 그쵸? 그렇지 않나? 나만 그랬나? 或者가 보이면 혹자는 처럼 보이는 거예요. 或者 혹자는 그럼 우리가 책 읽을 때 혹자는 그러면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떠하다를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요. 뭐가 맞는 건 없지만 다 맞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或者가 보이면 아,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거구나 라는 걸로 파악했어요. 예문 마지막 볼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끝났어요. 你喝咖啡? 너 커피 마실 거니? 아니면 喝茶? 차 마실 거니? 물었더니 给我 주세요. 나에게 무엇을? 이가 동사예요. 一杯绿茶 한 잔의 녹차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A랑 B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둘 중에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의문문을 구성할 때는 누구 써요? 还是 쓰는 거예요. 오케이. 你到底 야, 너 도대체 去还是不去?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의문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还是 대답은 我今天不能去. 난 오늘 갈 수가 없어요. 라는 문장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처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건 还是이고요. 혹자는 이란 의미의 或者는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음 자체가 달라져요. 你要喝什么? 넌 할 거니 마시니 무엇을? 너 뭐 마실래? 你要喝什么? 라고 물었을 때 咖啡 읽을게요. 或者 커피나 红茶 홍차 또 거의 모두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모두 가능하다를 나타낼 때 긍정문에 쓰일 때는 누굴 써요? 或者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둘 다 모두 좋다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他什么时候? 他什么时候? 언제?到 도착해요. 这儿. 걔는 언제 여기 도착해요? 他什么时候到这儿? 대답은요? 월요일이나 일요일에 도착합니다. 둘 중에 모두 가능한데 하루에 도착할 거예요. 어느 날에 발음하면 星期天或者星期一到 뭐라고요? 星期天或者星期一到 둘 중에 모두 다 가능하고 긍정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还是이 아니라 或者가 쓰여요. 오케이,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이번 시간
진짜 많이 배웠죠. 정리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한번 쭉 훑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질문 11번부터 15번에서 나왔던 문장들은 꼭 다시 한번 정확하게 중작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 마지막 연습 문제로 정확히 배운 내용 소화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연습풀이 문제 강의 활용하셔서 멋지게 의문문 1탄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연습 문제 풀이 강의와 그 다음에 의문문 2탄으로 우리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大家都辛苦了，我们下节课见，再见。